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령 김병렬입니다. 오늘 뭐 벌써 17강이네요. 자, 우리 17강에, 오늘 이 17강에서는요, 등기필 정보. 그죠? 들어보셨죠? 등기필 정보. 우리 전 강의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등기필증 그랬거든요. 근데 등기필 정보, 증 대신에 정보. 자, 등기필 정보. 이걸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 등기필 정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보시고요. 자, 우리 등기필 정보. 이 부분은 이제 사실 우리 이 앞으로 수업할 거 중에 전반적으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등기필 정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등기법 이론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우리 제목에 뭐라 되어 있냐면요. 자, 등기 의무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 의무자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정한다. 이 말은 등기 의무자란 말이 나왔죠. 자, 의무자 나왔으면 상대방 누구야? 등기 권리자가 있겠죠. 그래서 권리자도 있고 의무자도 있고 이 말은 반드시 공동신청이다. 공동신청. 자, 공동신청에서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공동신청의 의무자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이 말은 등기필 정보 뭐라 그랬죠? 이게 뭐예요? 일련번호와 또 비밀번호.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요거를 등기소에 내는 거예요. 내는 방법은 신청서에 써서 내는 거죠. 우리 이 서면 신청이라면 신청서에다가 등기필 정보를 신청서 뒷면에다가 쓰는 란이 있었어요. 1년번, 1년번 써내고. 전자신청이라면 이제 컴퓨터에 입력을 하겠죠. 1년번, 1년번. 이게 어디서 나냐? 어디서 났겠어요? 옛날에 의무자는 옛날에 뭐였어요? 권리자였겠죠? 그래서 권리자 때 받았던 거. 그걸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내가 의무자 됐으면 그때는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실게요. 등기필 정보 두 가지예요. 등기를 신청하고 있으면 우리가 의무자 거를 등기소에 내는 것이고 그 등기가 완료됐으면 그 등기관이 등기 끝났다 이제 네 거다 라고 만들어 줍니다. 그죠? 새로 명의된 사람한테 명의된 신청인한테 만들어주면 비밀번호 만들어주면 그 친구가 잘 받아들고 있다가 다음번 등기할 때 이 등기소에 갖다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게 남았다. 내가 예전에 등기할 때 받은 거다 라고 등기소에다 입증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등기필 정보입니다. 요거는 등기소에서 받은 걸 등기소에 내기 때문에 나 맞다. 내가 지금 처분을 하겠다. 라는 걸 자기 의사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등기의 진정성. 등기 진정. 제대로 된 등기를 하자. 라는 진정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등기필 정보는 그러니까 등기 끝나면 종에다가 등기필 정보. 이렇게 해가지고 등기 완료 통지 및 등기필 정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안에다가 이제 등기 누구 명의로 됐다. 그죠? 비밀번호, 일련번호 써가지고 이 스티커 같은 걸 딱 붙여준단 말이야. 아무나 이렇게 쓱 보지 못하게. 그죠? 그래서 이걸 잘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 내가 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등기소에다 갖다 써내는 것이죠. 이게 바로 등기필 정보입니다. 다시 한번. 자, 그림 다시 그려드릴게요. 자, 만약에 A로부터 B한테 자, 등기가 이루어졌다라고 봐요. 등기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돼요? 등기부에 1번 A, 자, 2번 B 이렇게 이루어졌죠? 예를 들어서 자, 소유권 이전 등기다라는 거예요. 이전 등기. 자, 이전 등기. 그러면 이 사람 명의가 됐죠? 명의 됐어요. 그죠? 그리고 둘이 공동 신청이죠? 자, 등기 권리자, 등기부자. 공동 신청한 사람. 신청인이 둘이죠? 신청이 둘인데 권리자로서 신청하고 의무자로 신청하는데 그중에 누구 명의가 됐죠? B 명의가 됐죠? 그래서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이 B란 말이에요. 그럼 이 친구한테는 자, 무슨 등기냐를 따지는 거예요. 자, 보존 등기, 이전 등기, 그리고 설정 등기 이 세 가지 경우. 보존, 설정, 이전 하나도 아니면 추가되는 권리자가 추가되는 등기, 변경 등기. 이런 경우에는 등기 명의된 신청인. 자, 그래서 제가 암기할 때 등기 명의인이 된 신청인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외우시게 명신 이렇게 외우거든요. 명신.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 이 친구한테 등기소에서 등기 끝났다라고 등기필 정보를 갖다 보내주게 됐습니다. 통지를 해줍니다. 등기필 정보의 통지다. 자, 등기 완료 통지랑 조금 달라요. 등기 완료 통지는 등기 완료된데 네 모르지? 네 이름 됐는데 라고 통지해 주는 거고 이거는 얘 명의로 얘가 직접 신청했죠? 명신. 그죠? 내 명의가 된 신청이죠. 이 친구한테는 등기필 정보를 통지합니다. 만약에 승소한 의무자라든가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채권자가 대위로 대신 신청해 주는 경우 이럴 때는 명신이 없어요.
내가 신청한 거 아니야. 제가 신청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아예 등기부정을 작성을 안 합니다. 등기부정은 반드시 명인이 되는 신청인, 스스로 내가 내 명의로 신청한 걔한테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한테 등기필정보를 만들어서 통지를 해줬어요. 등기필정보. 그럼 이 친구가 나중에 언제 써먹어요? 자기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상황이라면 항상 필요하단 말이에요. 의무자가 되는 게 꼭 팔 때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의무자 되는 경우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파는 경우 의무자가 되겠지만 소유권 이전이 아니더라도 저당을 설정해 준다거나 전세를 설정해 준다거나 임차권도 등기해 준다거나 그러면 전부 다 내가 의무자가 되죠. 그래서 의무자가 되는 상황이라면 등기 의무,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는 상황. 이 사람이 된다면 이 친구는 반드시 원래 받았었던 그 등기표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험 문제 만나셨을 때 통지라는 말이 나냐 제공이라는 말이 나냐를 딱 보시고 등기가 완료된 상황이냐 아니면 지금 새로 신청을 한 상황이냐 판단하셔야 돼요. 등기 끝났으면 등기정보를 통지받는 것이고 등기를 내 신청하러 갈 때는 내 의무자로서 등기소에 다시 그걸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제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공이란 말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등기소에 갖다 보여주면서 우리 이런 게 있었다. 니가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제공한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신청서나 원인증명정보 그리고 등기필정보 이거를 의무자 거를 제공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인감증명도 배우겠지만 신청서 꼭 쓰는 거 있었죠? 신청서에 쓰는 것들. 부동산 표지, 소지지면 쓰는 거죠. 신청인, 명주만 쓰는 거죠. 등기 원인이 무슨 계약이다.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다. 쓰는 거예요. 이 신청 썼지. 그죠? 그다음에 원인 증서 뭐였어요? 계약서 같은 거 써내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의무자 등기 규정을 낸단 말이에요. 기타 등기 쭉 이따 배울 겁니다. 그러면 또 등기 어떻게 돼요? 3번 C 소유권 이전 이제 진행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의 등기 정보는 이제 뭐 안 쓰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누구 명의 됐어? C 명의 됐죠? 예, 새로운 등기 명의인이 됐죠. 등기 명의 됐는데 신청했겠어요? 얘도 신청, 공동 신청이 됐죠? 신청인. 자, 명신 등기 명의인이 된 신청이다. 라고 한다면 니네 무슨 등기했니? 자, 소유권 이전 등기했어. 그럼 이전 등기야? 그럼 만들어줘야지. 얘한테 새로운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줍니다. 그럼 얘 이제 언제 써먹을까? 언제 필요해요? 자, 얘는 새로운 비밀번호를 받았죠? 그럼 얘 언제 필요해요? 얘가 부동산을 또 처분한다. 내지는 또 저당을 설정한다. 라고 할 때 이때 또 마찬가지입니다. D한테 돈을 꿔. 자, 예를 들어 한 8천만 원 꿔. 끄고 나서 지금 얘 거가 됐죠? 얘 소유권자인데 이 소유권에 대해서 자 저당을 설정할 수 있어. 저당권 설정 가능하죠? 저당권 설정. 자 설정을 하게 되면 얘는 뭐가 돼요? 저당권의 등기 명인이 됩니다. 자 저당권자로 등기가 된 거죠? 예, D 이명으로. 그러면 저당 등기도 역시 공동 신청이잖아요. 그럼 얘는 역시 신청인입니다. 그럼 뭐가 돼요? 명신. 그럼 얘한테는 뭘 줘요? 등기필 정보를 줍니다. 이 등기필 정보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 정보가 아니라 뭐요? 저당권에 관한 등기필 정보가 되는 것이죠. 그럼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 정보는 아직도 누가 들고 있어요? 얘가 소유권에 관한 비밀번호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 하나가 아니에요. 무슨 등기가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얘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 정보 들고 있어요. 그럼 얘는 저당 설정 등기를 할 때 의무자였죠? 그럼 그거를 갖다 내는 거예요. 갖다 내면 저당 등기가 됐죠? 그러면 저당권 명의 된 사람한테는 저당권 등기필 정보를 줍니다. 그럼 얘들은 이거 다 언제 써먹죠? 얘는 소유자니까 다시 다른 사람한테 또 저당을 줄 수 있죠. 그럼 그게 의무자잖아요. 의무자가 되죠. 그죠? 그러면 또 등기필 정보 소유권에 관한 걸 내는 거예요. 그죠? 또 만약에 전세를 또 줄 수 있어. 그죠? 예, 임대차 줄 수 있고, 그죠? 뭐든지 또 4번 저당, 3번 저당 또 줄 수 있죠. 그러면 항상 뭐가 필요해요? 등기필정보 필요해. 비밀번호가 50개가 있어, 50개. 50개 중에 돌아가면서 쓰는 거예요. 50개 다 쓰면 맨 처음 거 또 쓰고. 그래서 등기필정보는 한 번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소유자라면 다음 등기의 의무자일 때 항상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합니다. 그러면 얘는 등기정보 받긴 받았는데 얘는 저당권에 관한 등기필정보란 말이에요. 저당권 권리증. 그럼 언제 써요? 지가 다시 의무자 되는 경우 어떤 경우 있죠? 저당 명의 의무자 된다 그러면 저당권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목적으로 권리질권을 잡힐 수도 있어요. 또 저당권 이전, 저당권 목적 권리질권 또는 저당권 말소 이런 경우 전부 다 뭐가 돼요? 얘가 의무자 돼. 그러면 처음 저당권 등기할 때 받았던 그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내 저당권을 포기하겠다. 저당권 넘겨주겠다라는 의사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하실 거 두 가지입니다. 등기필 정보는
등기를 신청할 때는 우리가 등기소에 제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등기관이 새로운 등기를 해줬죠? 그럼 등기명이 된 사람한테 새로운 등기부정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들고 언제 써먹어요? 내가 나중에 다시 의무자가 됐을 때 써먹는 겁니다. 이해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등기표 정보를 얘가 잊어버렸대. 자, 멸실됐다 그러면 새로 등기 절차를 할 일이 없어요. 한번 이미 등기됐기 때문에 이 등기 절차 다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멸실됐다 하더라도 다시 재교부하는 일 절대 없습니다. 절대. 한 번 받았으면 끝이야.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등기표 정보를 등기소에 보여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 맞다. 내 진짜 팔러 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확인하고 본인의 의사를 보여준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잊어버렸으면 새로 만들 게 아니라 확인만 받으면 돼. 나 진짜다. 그 확인받는 방법. 자, 확인 제도가 있습니다. 확인받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본인이 직접 가는 거예요. 본인이 누구죠? 본인 누구예요? 등기 의무자. 자, 의무자 본인. 근데 잊어버렸잖아요. 그죠? 예. 내가 처분을 하겠다 보여줘야 되는데 잊어버렸어. 의무자. 또는 얘가 미성년자래. 그럼 누구 있죠? 법정 대리인. 자, 법정 엄마. 자, 본인이나 엄마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해버려. 출석해서 등기관을 만나겠죠? 자, 만나면 등기관이 확인해주는 조서를 써요. 확인조서. 이거 가지고 등기필정을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확인조서. 조서는 누가 써요? 등기관이 써요. 직접 얼굴 보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잘 몰라, 보통 사람들이요. 모르면 어떡하냐?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위임을 해버려, 위임. 변호사 법무사한테 등기를 보통 위임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면 이분들이 수수료를 조금 더 받고 우리 자격증 걸고 당신이 본인이라는 걸 확인해준다. 그래서 이때 해주는 게 확인 서면이었는데 서면 대신 요즘 정보란 말 쓰죠. 자, 확인 정보 이렇게 합니다. 이 확인 정보는 반드시 내가 맡긴 그 변호사 법무사만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변호사 법무사가 내 사건 위임 받아가지고 이 사람 본인한테 위임 받은 거다라고 확인하는 정보를 써주는 겁니다. 확인 조서 그러면 이거 등기에 써주면 등기관 직접 우리가 만났으니까 써준 거고 확인 정보는 꼭 변호사 법무사 하나서만 작성이 가능한 것이죠. 자, 그다음 마지막 방법으로요. 변호사 법무사 아닌 사람한테도 업으로만 안 하면 위임할 수 있다라고 배운 적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럴 때는 그 위임장에 의무자가 내가 직접 작성했다. 등기 의무자가 직접 작성했다. 내가 지금 위임장 썼다. 요거 또 위임장을 안 썼으면 신청서, 등기 신청서죠. 등기 신청서를 내가 꼭 썼다. 의무자 직접 썼다. 직접 작성했다. 자, 직접 작성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증인들이 있어요. 공증인들한테 가서 공증을 받는 방법. 네. 이렇게 세 가지 해결 방법으로서 등기필증 잊어버리면 요거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등기필정보 확인제도입니다. 멸실됐을 때 재교부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절대 재교부는 없고 확인하는 방법이 세 가지. 출석을 해서 확인 조서를 받거나 변호사 법무사한테 내가 위임한 그 사람한테 확인 정보를 받거나 아니면 위임장 신청서를 내가 직접 썼다라는 부분에 진짜다 썼다라는 걸 공증을 받거나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등기표 정보를 대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등기표 정보를 제공한다. 제공한다는 뭐예요? 등기 신청하는 거예요? 등기 완료된 거예요? 당연히 등기를 신청하고 있죠? 자, 신청한 때 누구 거? 항상 공동신청. 공동신청일 때 누구요? 등기 의무자건을 필요합니다. 등기 권리자는 등기표 정보 없죠, 지금. 등기 의무자건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일 때도 제공할 때가 있습니다. 뭐 있어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승소한 의무자면 자기가 등기표 정보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는 이걸 제공해야 됩니다. 만약에 승소한 권리자라는 말이 나오면 그때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단독 신청 나오면 그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시 우리 등기 원인 증명 정보할 때 또 신청 정보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요. 신청 정보할 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두 가지. 공동 신청하고요. 단독 신청 중에서도 승소한 등기 의무자. 이 두 가지 경우면 필요하다라는 거고 단독 신청의 경우 뭐 있죠? 예를 들어서 상속이라든가 상속 같은 경우죠. 방금 나온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를 기본으로 합니다. 아무 소리 안 하면. 승소한 의무자도 판결을 받은 거지만 이때는 등기부정을 예외적으로 내는 것이고요. 그냥 판결이다 그러면 승소한 권리자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낼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수용 같은 경우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반면 유증 같은 게 있어요. 유증은 유언장에다가 누구 준다라고 하면 그 유언을 집행하는 사람이 넘겨줘야 될 의무가 생기고 유언으로 받게 된 사람이 권리자가 돼서 공동신청이거든요. 유증은 공동신청이니까 그때는 의무자 거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일 때는 필요가 없지만 유증일 때는 필요하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다시 일반 원칙 공동신청이면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단독 신청 중에 하나 등기 승소한 등기 의무자일 때 제공한다. 나머지 단독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관공서 아시죠? 관공서 뭐예요? 국가나 지자체. 얘네들은 당사자일 때 좀 봐주는 게 있었죠. 그래서 관공서가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부정보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관공서가 권리자로서 자 관공서 A가 B한테 넘겨주는데 관공서 넘겨줘. 그럼 관공서가 권리자죠? 이때 자 다시 관공서 넘겨주니까 의무자죠? 자 이럴 때는 등기부정보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거꾸로 자 A로부터 B로 가는데 B가 관공서야. B가 관공서. 자 부정 넘어와. 그럼 얘가 권리자죠? 이때 얘도 낼 필요가 등기부정 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관공서가 의무자로 들어왔건 관공서가 권리자로 들어왔건 어쨌든 그 상황에서 등기 신청은 등기필 정보를 둘 다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공서 신청의 경우 등기필 정보는 예외적으로 둘 다 내지 않는다라는 것도 좀 같이 생각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단독 신청이나 관공서가 이렇게 촉달할 때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기억하시고 필요한 건 공동 신청과 승소한 등기 의무자입니다. 다음 등기가 마쳐졌어요. 자, 등기가 완료되었어. 자, 완료됐어요. 자, 완료됐을 때는요. 자, 등기필 정보를 새로 작성해 주는 경우가 꼭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기, 그다음에 권리의 이전 등기. 요런 변동사항이 돼서만 새로 등기 명의된 신청인한테 새로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줍니다. 등기 가능한 권리 보존 설정 이전 외우시고요. 또 설정이나 이전에 대해서는요. 가등기도 가능하거든요. 가등기의 경우에도 역시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단순 변경이나 말소나 이런 경우에는 제한이나 이런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새로 작성하지 않는데 변경이나 경정 등기 중에서도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그 추가되는 권리자한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A 단독 소유였다가 나중에 보니까 A랑 B랑 공동 소유가 됐대. 그러면 얘가 추가됐잖아요. 내용이 변경되었죠? 자, 변경되지만 누군가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추가되는 사람한테 네 권리증 하나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작성을 해서 누구 준다고요? 명의된 신청인한테 주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명의된 신청인이 아니라 내 명의로 내가 안 해, 제가 대신 해줬어. 이런 경우에는 아예 등기부정을 작성하지 않는다. 자, 암기 이렇게 하세요. 보존, 설정, 이전, 추가 이렇게 네 가지 딱 외우시면 끝납니다. 보존, 설정, 이전, 추가. 뭔가 새로운 권리자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단순 말소라든가 단순 변경 이런 경우는 필요가 없습니다. 변경되더라도 추가되는 변경의 경우에는 이런 걸 작성해서 줍니다. 그럼 걔는 나중에 언제 써먹어요? 나중에 지가 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게 될 때 필요한 겁니다. 아니면 승소한 의무자가 신청했을 때 이럴 때 등기 신청서에다가 써서 내거나 그죠? 입력해서 내는 거죠. 이게 등기필 정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교재를 보면서 교재 정리 좀 해보죠. 네, 우리 교재 105페이지입니다. 자, 105페이지에 등기 진정성 때문이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등기 진정성. 다음 2번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요. 자, 공동 신청입니다. 공동으로 바로 권리에 관한 등기는 공동 신청해야 되겠죠? 자, 이럴 때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요하지 않는 경우 나와 있죠? 자, 요하지 않는 경우 보통 단독 신청하고 관공서 촉탁의 경우가 되겠죠. 자, 단독 신청. 그리고 진정성이 이미 담보되는 경우, 이 말은 관공서가 이제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성질상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역시 단독 신청이고요. 상속 등기도 단독 신청입니다. 다만 상속 이내의 안등기와 또는 유증 등기는 공동이니까 이때는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 자, 판결이면 필요가 없지만 승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을 할 때 이때는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판결은 필요가 없겠습니다. 또 관공서 촉탁 보이시죠? 자, 관공서는
권리자 또는 의무자로서 촉탁한 경우, 또 신청으로 하는 경우에도 역시 필요가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등기필 정보를 멸실한 경우, 자 절대 재교부는 없다. 자 재교부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등기 의무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출석합니다. 만약에 임의 대리인이 출석했으면 해당이 없습니다. 법정 대리인이 출석해서 확인 조서를 작성하면 대신하고요. 대리인 중에서도 꼭 변호사, 법무사만 가능하겠죠. 이 친구들이 확인하는 정보, 자 확인하는 사실 증명 정보, 확인 정보를 첨부하면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공증도 가능하다. 공증 서면에 복사본, 부본을 하나 대신 내면 된다는 거죠. 바로 신청서나 권한을 증명한 서면, 위임장이겠죠. 등기 의무자가 직접 작성했다라는 걸 공증을 받아서 그 부본을, 복사본을 하나 내면 이걸로써 대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얘기고요. 자, 등기필 정보는 등기가 완료된 다음에 다시 작성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 이거는 우리 교재 123페이지. 자, 몇 페이지라고요? 123페이지. 자, 얼른 펼쳐보세요. 123페이지. 자, 123페이지 보시면 등기 완료 후의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등기 완료 후 절차 중에 자, 거기 등기필 정보 작성 대상 등기는 세 가지 외우시죠? 보존, 설정, 이전. 또 설정 이전은 가등기의 경우에도 역시 등기필 정보를 새로 작성을 합니다. 또 권리자를 추가하는 변경 경정의 경우 이럴 때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등기필 정보는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된다. 기억나시죠? 자, 일련 번호는 12개 자릿수가 있는 하나 일련 번호가 있고요. 비밀번호는 4자릿수로 5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련 번호 하나에 비밀번호 50개인데 일련 번호는 영문과 숫자를 조합해 12자릿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2개로 구성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전에 100페이지 한번 펼쳐보시면 그 내용이 일련 번호, 비밀번호 보이는데 일련 번호 예시가 있습니다. 100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자, 등기필 정보 작성은요. 자, 5번에 보시면 작성 통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물론 원하지 않는 경우는 당연하겠죠. 또 국가나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등기필 정보 필요 없어요. 등기필 정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아예 만들어주지도 않습니다. 또 관공서가 촉탁한 경우 역시 작성하지 않는 거죠. 국가지자체 관공서니까요. 또 3개월이 지나도록 수신하지 않는다라는 경우 자,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 중요할 게 다음 페이지. 자, 6번, 7번, 8번 중요하죠. 자, 승소한 의무자가 신청했거나 대위에서 했거나 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을 해준 경우 이럴 때는 등기 명의된 신청인이 없죠. 자, 등기 명의된 신청인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사람한테 통지하는 것이고 누가 대위를 해줬거나 승소한 의무자가 있을 때는 작성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물론 법정 대리인이 신청했으면 법정 대리인에게 그리고 법인의 대표자가 있으면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에게 비법인도 역시 대표자나 관리인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자, 등기 완료 통지라는 것은 아래쪽에 보시면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 완료 통지는 신청인한테도 해주고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사람들은 보통 내 명의로 신청하지 않고 제가 대신해 준 경우들 아까 배우셨죠? 자, 승소한 의무자라든가 대위 채권자가 신청한 경우 그 등기 권리자들 또 직권 보존 등기 했을 때 명의는 내가 한 거 아니죠? 등기관 직권을 해줬으니까 이런 사람들 모르고 있으니까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등기필 정보 멸실됐으면 대신 확인 제도가 있다 그랬죠? 확인 제도, 확인 정보를 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 이런 경우에는 의무자 의사에 반해서 된 게 아닐까라고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무자한테 다시 한번 통지를 해주고요. 자, 관공서한테도 자, 촉탁 등기 맞춰지면 통지를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신과 관련해서 완료 통지까지 같이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